북한은 세계에서 이렇다 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성공적인 사회주의가 되게 하고 남쪽에서 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하는 말은 있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정법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자 하는 것 저희 주장이고 저도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인데 행태주의가 처음으로 소개가 되고 그랬죠. 윤천주라는 교수가 데이비드 이스턴의 폴리티컬 시스템 1953년에 나온 책을 가지고 우리한테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비헤비어리즘이 어떤 걸 전혀 탐구를 하지 못하고 제가 미국에 왔죠. 미국 와서 희망으로는 미국에서 제일 유행하는 행태주의를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2년 동안 만 살펴도 행태주의 하는 학자도 없고 대부분 다 정치 제도를 비교하고 설명하고 그런 데서 거치죠. 제도라는 건 대통령 중심이냐, 내가 책임이냐, 이런 제도를 비교하는 그런 데서 거쳐서. 그러다가 67년이 되니까 제가 석사를 마치는데 행태주의로 제대로 설명하는 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미네소타. 그게 행태주의가 굉장히 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행태주의를 공부를 못했어요.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로 갔는데 미네소타 행태주의를 하는 교수도 있고 비판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 중반부터 베트남 전쟁이 왕성하게 미국에 불붙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병어주의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베트남 전쟁 반대를 하고 또 입회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때 제가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전쟁 공부를 하든가 무슨 그 시기에 맞는 공부를 해야 전쟁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미네소타는 전쟁을 반대하는 전국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멀포드 시블이라고 정치 철학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의 행태주의도 제대로 발전되고 그래서 미네소타를 제가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자동차 은행의 살림을 다 짓고 아이까지 짓고 그래서 그냥 갔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학자든지 뭐든지 미국까지 어려운 곳을 오는데 목적의식을 찾아서 오라 하는 것을 후배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행태주의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미네소타에 가서 행태주의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태주의를, 행태주의 맹점, 뭐 지적을 시블리 교수가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서 행태주의, 반행태주의 둘 다 깊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 방향 감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문적인 방향 감각이, 학문이 뭐냐 하는 걸 질문하지 아니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행태주의에 대해서 그 비헤비얼리즘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했죠. 그래서 비헤비얼리즘 상당히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헤비얼리즘이 만족 못하고 월남전쟁이 그래 4.19를 경험해서 베트남 전쟁을 고찰하니까 참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래서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다. 거기 그렇게 결론을 냈죠. 목적은 전쟁만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변화를 시켜야 되고 인간도 변화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 소극적이고 국가 더 적극적이고 거시적으로 개인 인간으로부터 인간관계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사회 문제라고 보고 정치 문제라고 보는 게 전쟁이죠. 그러니까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이걸 엮어가지고 전쟁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미네소타에 가자마자 들었지요. 그래. 그런데 행태주의를 하려고 하니까, 행태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설명이 뭐냐? 설명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explanation인데 전부 다 인과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전쟁 반대하는데 참여를 하느냐.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을 철학이나 종교학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수가 1970년에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자마자 저는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행태주의 근원에서 정착 방법을 하지 않고 행태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정착 방법을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조지아에 와서 가르쳤죠. 그래서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방법은 조지아에 와서 제가 쭉 개발하고 교수 생활을 해서 그래 그러니까 행태주의를 문제 해결 옳게 하려고 하면 문제 해결 문제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근원을 아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걸 철학과에서 꽉 하는 허버트 바이걸, 메이 브로드백 이런 교수들 강의를 많이 듣고 그랬죠. 그래서 행태주의를 피하면서 정치학의 목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담고해야 되느냐. 정치학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전쟁이다 싶었어요. 전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것이 정치학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정치학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도 쓰고 강의를 그렇게 했죠. 그래,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 문제의 근원을 잡고 근원을 부숴버려야 되는데 그 전쟁이라는 게 뭐냐? 전쟁이라는 것은 이질과 이질이 서로 마찰하면서 동질성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평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전쟁의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원인, 결과 그 사이에 설명한 이론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고 결국 결과가 그 중간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첫째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이미 학교에서 알려진 학문의 이론을 배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의 운동들이 마크시스 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전쟁의 근본을 알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둘째는 상식이 있어야 돼요. common sense, 상식이. 셋째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월남 전쟁이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정치학 연구, 병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이었어요. 경험이 월남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월남 전쟁에서 저도 전쟁을 고치하고 저 교수들 중에 멀고도 싶은 애도 전부 다 반전에 나가고 반전문도 많이 하는 그런 학자들이 없습니다. 그 학자들이라는 게 어떤 병화, 전쟁방뇨, 전쟁반, 그 목적에 대한 집념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념이 없는 학문은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집념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추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대한민국과 북한이 저렇게 대치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게 우리 민족한테 주어진 국가적인 정치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둑의 수를 정책을 잡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아직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학에 대한
학문적인 조회가 없이 그냥 하면 안 되겠고, 학문적인 조회를 가지고 전쟁을 고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 물론 전쟁이다. 전쟁이라고 하면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두 체제가 마찰이 되어서 하나가 좀 득세로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꺾여버리는 그 과정을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전쟁에서는 체제와 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체제와 체제의 차이를 이해를 하고 그 차이를 해설을 하고 하는 것이 큰 문제, 문제 해결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북을 떼놓고 평화운동을 할 수가 없고 전쟁을 옳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한국에 말하자면 남한에 큰 정치 변동이 있는데 거기서 북한과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 대한 것을 대통령 차원에 이렇다 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 가운데 제일 큰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단이에요. 분단이 안 되었으면 우리 평화를 추구하기가 쉽죠. 분단이 되고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각 진영의 중심이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북쪽에는 사회주의, 신봉하고 정당화 지키는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융합이 되어서 남과 북이 전쟁을 예방하는 그러한 정책이 어떤 게 정책이 있어야 하는가 저는 아직 분명하게 잡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그러한 이론들이 있으면 좋겠고 적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단을 연구해야 되고 행전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해답을 찾으면 전쟁 해소의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병이 많지요. 안보병부터 빨갱병부터 북한을 경면할 이해를 잘 못하는 병부터 병이 많죠. 이런 병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통일에 대한 정책을 같이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기도 어렵고 북에서 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해외 동포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동포들이 문제의식, 통일의 문제의식 근본적으로 잡고 해외 동포적인 중립적인 통일 방안에 대한 정책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그 사이에 열심히 하던 소위 트랙투라는 거 그것도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연구하는 사람들, 통일 연구하는 사람 많지만 북한을 옳게 어떻게 하면 북한과의 긍정적인 토대에서 요 교류를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평화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냉전의 분단의 요소, 제재로 우리가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 학자들이나 생각하는 사람, 남에 있든 안에 해야 되고, 제가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 슈렉2를 다시 할까 생각합니다. 슈렉2의 결과로 개성 병화대학을 만들 연방정 정부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 사랑방에서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간에 그걸 하든가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와 그 해결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서